이제 연립정부의 정통 유대인 종교당 샤스당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은 마당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또 빠졌습니다. 샤스당이. 초종파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군복무 면제, 납세 의무 면제.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서 보조금 엄청 받아요. 무임승차하는 거죠, 정부 보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죠. 지난번 그 사고 사태도 있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빌미로 3인당과 노동당 계열의 좌파 진영들이 이걸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건 보조금을 없애는 게 맞죠. 둘 다.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오히려 맞불 공세로 아랍 소수 여성 이렇게 돈을 주니 그럼 우리 아랍이나 소수 여성한테도 예산을 많이 할당해달라. 예산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근본 연정 합의 사항에 따르면 노동당한테 이제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가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이 거의 뭐 좌파 노선이랑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해방 신학 비슷하게끔. 그래서 요번에 가자지구 전쟁 있을 때 충돌이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시 비종통파 진보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공격하지 말아라. 팔레스타인 탄압하지 마라.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다고. תודה, חברים. חבר הכנסת, מכובדיי. 과거 네타냐후 시대에는 진짜 그 정치 생명 걸고 그 초종 정통파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말씀하신 그 군대 개혁, 가라 군대는 그 정치 생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같이 이제 베네츠 간츠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진보 좌파 신학 유대파 애들은 오히려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좌익신학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 양쪽 정당을 이제 네타냐후가 통제를 한 거죠. 중간에서 양쪽 견제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걸 끄집어 당기고 중앙으로 너 극좌로 가는 걸 끄집어 당겨서 중도에서 버퍼링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역할이 없어졌어요. 네타냐후가 이제 축출되면서 베네트가 나와서 일방적으로 왼쪽 편을 들게 되면 이쪽 극우 초종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무장투쟁도 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과거에 뭐 총리도 암살도 시도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양대 정파가들이 충돌하면서 폭력 시위가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모든 그 이스라엘 재야 지식인들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가 노동당으로 갔다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이 노동당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랍도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미국도 지금 약간 정치 그 문화가 지금 막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데 미국에 있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거고 노예제 국가고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거든요. 이 비슷한 세력이 지금 여기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에 이제 또아리 트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대리모 출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낙태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더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정책 지원이 들어가면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변론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낙태 여론이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문화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여론이 거의 뭐 오바마 행정부 일기 끝나고 완전 뒤집혔거든요. 동성혼이. 지금은 거의 법령이에요. 공화당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약간 도라이 취급받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고 결국엔 예산 아닙니까? 예산으로서 이제 특정 이슈에 대한 돈을 몰아주니까 그 돈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사회 현상적으로 이제 동성애 뭐 낙태 이런 거는 이미 뭐 빗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하고 충돌이 더더욱 일어날 수가 있다는 예, 그렇죠. 예전에는 네트냐후가 이걸 다 땡기고 있었는데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양쪽을. 근데 그게 이제 빗장이 풀린 거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뭐 당분간은 이스라엘 사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죠. 예. 아하, 이런. 그러면 이란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내 뭐 조선일보에서 나왔지만은 뭐 네트냐후가 가니까 더 강경한 우파가 등장했다. 뭐 베네트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같이 이제 연정 파트너로 있는 그 청백당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 출신 아닙니까? 요번에 뭐 이스라엘 군이 진짜 뭐 전 세계 홍보 제대로 했잖아요. 아이언돔으로. 역시 이스라엘 군은 최강이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정교한 그 전자전과 여러 가지 이제 배합전으로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놨기 때문에 아이언돔은 많이 팔려나갈 것 같아요. 뭐 홍보가 장난 아니. 이거 같은 실전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 세계 뉴스를 다 장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첨단 무기, 그 다음에 실전 병력화의 조합 능력, 배합 능력 이게 뭐 그 안보 사이트 들어가 보면 거의 뭐 IDF 그냥 축제 분위기예요. 그 IDF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베니 간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보는 오히려 더 네트냐후 총리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대체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베니 간츠는 오바마의 이란에 대한 핵합의 전략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런 과거 이력도 그게 드러났고요. 그럼 베니 간츠는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처럼 국방부 장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큰 변화는 없겠네요. 아니죠. 미국의 그 핵합의 복원을 지지한다고 본인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게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네트냐후가 바이든하고 내가 친분을 내가 절교하더라도 이란은 때려 부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핵무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란을 감싸고 도는 건 바이든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선 간츠 국방장관이 비판했어요. 동맹국 간의 그 이견은 뒤에서 하는 거지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뭐 이견 있을 수 있죠. 동맹국이. 근데 확실한 건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이란 중심의 그 헤게모니 체계를 재편하는데 네트냐후는 거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베니 간츠도 반대하냐?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력을 딱 조사해 보니 2015년도에 그 원조 핵합의 JCPOA를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트냐후가 총리였고 군 참모총장이 이제 간츠 현 국방장관이었는데 둘이서 엄청 충돌을 했어요. 네트냐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핵 안 된다. 이거 폭격해야 된다. 이 협상 들어가면 오히려 15년 시간 벌어주는 거고 나중에 2020년에 2030년에 핵무기 완성된다 했는데 오히려 베니 간츠는 오버하지 마라. 뭐 약간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말라 하면서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도 이제 복잡하지만은 미국 내에서 또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투쟁하듯이 격렬하게 붙었어요.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동맹국한테 이럴 수 있냐, 이스라엘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 해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그 다음에 유대인 보수단체, 에이펙이라고 이스라엘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외 보수 세력, 미국의 장외 보수 세력,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복음주의 기독교 교단까지 합세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엄청나게 했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거의 전면에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간츠 군 참모총장이 네트냐후 갈등 끝에 사표 내고 민간인 신분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핵합의 반대 이제 목소리를 얹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그 워싱턴 인스티튜트에 가서 그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많거든요. 거기서 정경 발표를 한 겁니다. 난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지지한다. 오호. 물은 완벽하진 않지만 물컵이 나는 반이 찼다고 보고 오히려 10년, 15년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서 그래도 만족하고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간인 신분이 있을 때 베니 간츠가. 근데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래서 오바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에이펙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에이펙을 대항할 수 있는 제이 스트리트라는 약간 유대인 좌파 시민단체를 키워가지고 또 오늘날에 이제 오바마 지금 정치 노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 그 노선이 이제 강화가 됐죠. 근데 1등 공신이에요. 베니 간츠가.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안 보죠.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걸 한 수십 년 동안 다뤄온 실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과거 이력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내 이슈인데 동시에 이건 국제 이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양보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 좌파 연정 그 계약서에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 포기라고 봐야죠. 그리고 베네트도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그 압력으로 그런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 연정이 성공하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새로운 연립 정부 좌파 쪽이죠. 이쪽을 이렇게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분열시켜서 너 빠져나와라. 그래서 연립 정부 어렵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걸 와해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무지개 연정의 이제 불안전성을 하는데 네타냐후가 이제 뭐 정치 수십 년 했고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쉽죠. 와해시키려면 엄청나게 정치력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업적만 따져보면은 코로나 극복했죠. 지난 아브라함 협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최강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경제 성장도 엄청나고. 그런데 이번 무지개 연정에 봤을 때 가장 핵심이 이제 여러 보수 지식인들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이걸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 1차 목표는 반네타냐후 진영 와해지만은 2차 연정 목표는 지금 다수당이 30석을 갖고 있는 리쿠드당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첫째가 뭐 나온 거냐면 그 연정 그 협상 중에 총리 연임 제안을 입법으로 걸어놨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네타냐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청지하는 게 아니라 네타냐후에 딱 못 나오게 하려고. 테일러링 돼가지고 걔한테 딱 찍어버린 거고 너 나오지 마 이거거든요. 뭐 앞으로 하려면 4년 쉬어. 그럼 80세가 넘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일단 얘네들은 네타냐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난 이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저지를 해요. 첫 번째.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인 리쿠드당 30석을 와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합의 사항이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라 찔끔찔끔 나왔어요 언론에. 그러면 그 나온 거를 이제 현지 분석가들이 딱 보고선 분석한 것 중에 뭐냐면 원내 내각제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몇 석을 차지해야 정당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인데 우리로 치면. 근데 보통 10석 혹은 거기서 이제 루키드당에서 빠져나오려면 3분의 1이 빠져나와야 정당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을 딱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너무 소수 정파가 많으면 난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걸어놨던 거를 요거를 완화해가지고 4석만 확보하면 당 깨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대 보수 정파인 그 다수당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루키드당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네타냐후의 부활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아무리 정치적 수관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아마 거의 뭐 관뚜껑에 못 박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죠.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나왔고 안 나왔지 이게 공개가 안 돼요. 뭐 아랍 진영에다가 뭐 지원 예산이 막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엄청나게 지금 막 격동이 있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언론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데 주류 언론에서 이걸 완전히 까놓고 보도를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만 요번에 신임 내각만 계속 우호적인 보도만 하고 뭐 똑같이 시위를 해도 뭐 아무래도 뭐 반대 시위 찬성 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감 가서 시위하고 또 베네트 같이 배신 때린 정당인한테는 또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또 시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극우 폭력 집회 또 이렇게 언론 그 라떼를 띄워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뭐 국어 애들이 총 싼 거 이거 상기시키면서 폭력을 할 수 있어. 라고 언론에서만 떠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국내 보안을 담당, 우리도 지금 공안이죠. 그 정보수장, 신베트 수장이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런던에 이 보수주의자들 자꾸 반대 집회하면은 이거 폭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폭력 집회 양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도 몰라. 주류 미디어만 보면 나도 그런 거, 이게 심하구나,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거 네타냐후 총리 관저에서 시위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이 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SNS 계정 12시간 정지가 당했고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와 식구들은 항상 살인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항상 거기서 집회하고 막 진 깔아놓고. 근데 그건 보도 안 한다기보다 조명을 많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베트가 보통 동네 보통 공안이 아니고 미국 치면 FBI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아랍 애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주민들 탄압하고 막 폭력 행사 많이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언 안 해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는데 요번에는 유독 갑자기 뭐 극우 집회라고 막 날때 찍어서 막판에 그러면 이제 전체 어떤 주류 제도권이 나쁘게 하면 야합이고 좋게 하면 컨센서스가 있었지 않았느냐. 반 네타냐후에 대한 언론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한두 달은 좀 정신없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급변하니까. 뭐 조만간에 이 여러 정당들과 맺었던 그런 계약 내용들, 합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럼 더 윤곽이 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요번에 이스라엘 이제 통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기본법 베이스예요. 그래서 법 학계에서도 기본법을 헌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우위법이냐, 상위법이냐 이 개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번에 61석,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연정이 통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법에 관한 통치 구조를. 그러면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보수 정파 자체가 와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많은 현지 중동 전문가들도 약간 이거 미국 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헌법이 없다고요? 헌법에서 기본법 베이스예요. 그래서 기본법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헌법 조항이죠. 국가 통수권에 관한 통치 구조, 군대에 관한 법리, 일반 시민 자유권. 근데 이거를 헌법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일반법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그 상위 논쟁이 치열하게 버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에 대한 법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제인데 내각제로 바꾸고 싶으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국회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서 절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헌법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사실상 입법을 해버립니다. 판결문으로. 헌법 해석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동성 결혼도 공화당 애들이에요. 너 동성 결혼하고 싶으면 주 정부에서 그거 법안 만들어라. 근데 항상 불합의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래도 유권자 파는 그래도 보수가 좀 중도까지 합해서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합헌을 시키냐면 판결문으로서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 미국 같은 건 연방재판소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합헌이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입법을 안 하고서 사실상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법권이 해석만 해야 되는데 입법권 침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스라엘의 그 사법부가 그 권력이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네트냐후가 장기 집권하면서 뭐 배임 수뢰 혐의 있고 뭐 돈 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뇌물죄라는 게 뭐냐면 그 왈라라는 그 하나의 매체가 있어요. 그게 좀 너무 정부 좀 너무 씹지 말고 좀 우호적인 보도 좀 해줘. 이거 부탁했다라는 게 뇌물죄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나 저 포함해서 이스라엘 국민들 주류 미디어만 보니까 큰 돈 먹었나 보다. 근데 사실상 그 팩트를 보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막상 보면은 내용이 없어. 돈 원갔다는 내용도 없고 계좌 내역도 없고 우호적인 보도 해달라고 요청한 게 뇌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권위냐? 그건 헌법의 권리. 우리 사법부가 해석 권한이 있어. 넌 조용히 해. 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사법부가 내각을 지금 침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법부와의 이해관계와 지금 신입 연정의 이해관계와 미디어의 이해관계가 다 일치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기득권 전체가 거의 반 트럼프를 몰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지지한 민초들만 바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코미디스러운 지난 미국 대선이 뭐였냐면 임기 내일 나가는데 탄핵 심판을 해요. 상원의원에서, 하원 상원에서, 미국 민주주의 메카에서도. 근데 그런 유사한 행태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연정이 유지될 거냐 아닐 거냐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통치 구조에 대한 변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앞날을 기분 좋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아니면 우울하다 어느 쪽입니까? 우울하죠. 우울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